82. 자, 곡선 이거와 직선 이거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던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는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x 3승 마이너스 9x 하고 3x 플러스 k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x 값이 3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x 3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요 식을 f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3차식은 항상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되는 게 서로 다른 3실근을 갖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뭘로 구분하라 했냐면 극대값의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하라 했잖아. 그럼 지금은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이게 풀이야, 그지?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다. 이게 풀이야. 극대 극소를 곱하면 음수다. 그럼 극대 극소는 요거 미분해서 알아봐야 되지.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3을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라는 말이고 요게 플러스 2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2일 때랑 곱하면 음수다 이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랑은 그 값을 곱하면 음수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k.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 요 놈이 음수다. 그럼 여기 1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 요게 음수네. 그럼 요거는 k 마이너스 16 k 플러스 16 요게 음수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면 1이니까 똑같지. 부동호 방향 바뀌면 안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16. 지금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조건.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세 실근을 가져라 할 때는 항상 요식 그냥 생각해. 이게 쉬워.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란 말이죠. 자,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다라 이렇게도 표현. 접하니까 이게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는 요때는 극대 극소 중에 한 개가 0이 돼 있잖아. 극대 극소 중에 하나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이더라. 요게 풀이고. 만약에 한 실근만 간다 해서 한 실근과 두 허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될 때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다 이 말이지. 요럴 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부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어떻게 하더라 하는 그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근을 하나만 가질 때는 극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극값을 가질 때는. 그러면 f'x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거는 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잖아. 근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극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극값이 없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무조건 한 개밖에 못 가져. 그지?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 중에 극값을 가져버리면 이제 이건 따지면 안 돼. 근데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경우는 이제 이 경우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저 앞쪽 편에 있었지. 그 다음 83.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8x는 4x 플러스 a 요렇게 했는 요 식의 서로 다른 두 근만 갖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요 식을 fx다 라고 하면 f'x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봐. 그럼 최고창이 양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그 값을 갖는 요 x 값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가요. 자, 그런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말은 이 그래프가 조금 전에 했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지. 즉 근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f-1 그 다음에 f2 극대 극소를 곱했는 게 0이 되도록 a 값을 정해줍니다. 그럼 대입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정리하면 되겠지. 그거는 f-1과 f2가 0이다. 이거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거 이꼴 이거를 바로 정리할게.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요 식을 fx라고 두면 요 방정식이 한 개의 근만을 가져야 돼. 한 개의 근만. 그러면 그래프를 알아봐야 되겠지. 그 값 때문에 6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 6x를 묶어주면 x 빼기. 자, 지금 봐. 그 값을 갖지. 이렇게 무조건 0과 2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제? 그 값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다? 부호가 서로 같다 하면 돼. 둘 다 양수거나 이렇게 둘 다 음수가 돼. 그래서 그 값은 x가 0과 1에 2에서 갖네. 그지? 그래서 f0하고 f2를 구하면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 하나 풀어줘. 그래, 85.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음의 실근 두 개하고 양의 실근 한 개를 가져라. 근을 몇 개 가져라고? 세 개 가져라고. 그래, 그냥 세 개가 아니지. 그냥 세 개가 아니고 양수 쪽에서 두 개의 근을 가져, 음수 쪽에서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고 양수 쪽에서 하나의 근을 가져야 돼. 이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방정식 풀 거냐면 y는 좌변, y는 우변. 왜 이렇게 고쳤어? 문제에 주어진 게 fx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fx식은 알아, 그제? 이제 요 그래프가 그랬는데, 요 x축하고 평행한 y 꼴 a라는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음수 쪽에서 두 개가 양수 쪽에서 한 개. 현재는 양수 쪽에서 두 개를 만나고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 그 말 이해되나?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나고 Y축보다 왼쪽 점에서 한 군데에 만나자. 이 말은 양수근이 두 개고 음수근이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음수근이 두 개고 양수근이 한 개가 되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이건 어때? 이거는. 이것도 양수 쪽에서 두 개, 음수 쪽에서 한 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라. 그러면 요 두 개가 음수근이고 요거 두 개가 음수근이지. 요 x값 요게 근이니까 요 값이 근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 쪽에서 하나 만나. 요게 근이다. 그래서 음근 두 개와 양근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 a가, 요게 지금 y는 a잖아. a가 어디서 났냐면 요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마이너스 요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음수 쪽에서 두 개, 양수 쪽에서 한 개를 만나.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으면 된다. 서진이 됐나? 그 다음에 오늘 내일까지 주중에 우리 풀던 거 있지? 그거 완전히 다 마무리해가 내일까지 다 제출해. 이름 딱 써서 다 내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지. 니 오지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한 개 주라고 줄게. 내일까지 다. 이것도 봐. 이게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가져라. 그냥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 해버리면 어떻게? 극대 극소를 곱하면 0보다 크다 해보면 되겠지. 하나의 것만 가지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면 된다기 때문에 극대 극소를 곱하면 0보다 크다. 그냥 하나의 근을 가져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근이 아니고 하나의 근은 근인데 양수근을 가지래. 자, 이때는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어려워. 이렇게 풀이해버리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식을 잘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인데 우리가 모르는 상수 a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요거 하나 하고 y는 a 요거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조금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럼 요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3을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3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돼서 요놈이 마이너스 2고 요놈이 2가 돼. 자, 보통 때는 그냥 이까지만 하면 끝나지. 끝나는데 우리 조금 전에 fx 봤듯이 그 값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 해서 마이너스 2, 요 점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그래서 16이 되고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요 점은 2,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가 0일 때는 0이지 원점을 지나면서 요게 2, 16이고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이 2, 16이고 요점이 2,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는 거예요. 서진이 맞지? 여기다가 이제 누가 움직이느냐면 이놈이 움직일 거예요. 이놈이 y 이퀄 a가 이게 y 이퀄 a다 말이에요. 이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이 어떻게 되려 있냐면 양의 실근만 한 개를 가져야 돼. 양수 쪽에서 한 군데 만나야 돼. 지끈거리네 그지? 지금 양수 쪽에서 한 군데 만나고 음수 쪽에서 두 개 만나.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만 가져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만 가져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다, 그죠? 요 그래프에서 이제 요게 움직이는 거야, 요게 움직이는데, 요렇게 움직이는데, 현재는 양수 쪽에서 한 개, y축 왼쪽, 음수 쪽에서 두 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양수 쪽에서만 하나를 만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음수 쪽에서만 하나를 만나. 양수 쪽에서 하나 만나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은 요 빨간 선이 요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해되나? 요렇게 될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돼. 요렇게 될 때도 양수 쪽에서 한 개, 음수 쪽에서 한 개잖아. 양수 쪽에서만 한 개 나와야 돼.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16이잖아, 16. 그래서 요 A가 16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보면 양수 쪽에서 이렇게 한 개가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한다. 3차식에서 그냥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면 그냥 극대 극소를 곱하면 양수다. 이걸 쓰는 게 더 편해.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붙은 형태로 근이 되라 할 때는 요 식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좌변을 만드는 거야. 좌변. 그래서 요 확정된 그래프를 극값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그려놔야 돼. 그려놓고 요 y 이퀄 a가 움직이는데 뭐 조건에 맞도록 이제 움직여주는 거야.
87. 지금 요런 유행 잘 해놔야 되는데 그냥 3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 2개가 나오고 음근이 이렇게 나와요. 이 4차식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두느냐면 A만 딱 두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A를 두도 관계없다. 의의도 상수니까. 그래서 그래 두더지만 그냥 안 헷갈리도록 그냥 A만 둘 거예요. A만. 그럼 A만 이렇게 두면 나머지는 이쪽 편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A만 빼고 나머지를 반대쪽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2X고 이렇게 두고 또 하나를 Y는 A 이렇게 해서 위에 고정된 그래프와 밑에 Y 꼴 A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하는 것만 조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중에 월화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금 중에 하여튼 와 시험 쳐야 돼. 범위는 요 오늘 숙제하는 요 전체 그쪽 범위 안에 시험 칠 거다. 공부 똑바로 해가 차례. 한 개 틀리면 한 대씩. 몇 문제예요? 한 20문제쯤 낼게. 최대 20대까지. 그럼 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줘. 요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무조건 미분이야.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4x. 마이너스 4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4x에 x 더하기 1, x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극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극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0일 때, 요게 1일 때. 그럼 이제 그 값이 이게 필요하다 있지. 요 값이 필요해.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1. 그 다음 요거는 0,0. 요거는 1, 1.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지금부터.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요 그래프는 요게 0,0이고, 요게 1,1에서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1에서 요렇게 됩니다. 이거하고 y 꼴 a가 움직이는데 양수 쪽에서 2점, 음수 쪽에서 2점을 만나라 했는데 요 값이 둘 다 1이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1, 1,1.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a가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요거보다는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밑에 내려가야 돼. 요렇게 돼 있으면 양수 쪽에서 근이 2개, 음수 쪽에서 근이 2개. 요런 유형들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88.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라. 끝났나? 이제 방정식 다 끝났다.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중에 이제 방정식에서의 활용 끝났고 이제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자, 부등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등식은 이게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라 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다를 풀으라 이게 아니지. 이걸 풀으란 말이 아니고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a 값을 찾아라는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할 때는 항상 풀이가 똑같아. 우변을 항상 부등식은 0을 만들어. 그게 편해. 방정식은 0으로 만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 조금 전에 직전에 풀었던 것 같이 a를 놓고서 푸는 경우도 있었지. 부등식은 그냥 무조건 그냥 0이라고 생각해. 우변을 그래 놓고 이게 0보다 큰 거야. 그 말은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네.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니까 나머지는 그보다 더 큰 수드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요게 모든 풀이법이야.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것은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 요거 한 가지만 해주면 돼.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이게 다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으면 되지. 제일 큰 게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풀이가 보통 요거 요렇게 푸는 거야.
0보다 크더라. 그럼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더라. 0보다 작더라. 그럼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더라. 이게 큰지 작은지 이거 애우는 거 아니다. 그지?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잖아. 이 전체가 다 0보다 크려면 제일 밑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그게 풀이법이야. 그래서 부등식은 이 꼴 0을 항상 만들어 두고 요 식을 fx다 해서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그릴 거예요.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럼 4x의 제곱을 묶어주면 x 빼기 3. 자, 요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봐라. 요렇게 될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봐. 요걸 보고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이 문제를 푸는 형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아까 우리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하고 다르게 지금은 최소값만 찾으면 돼, 그지? 그럼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이런 형태들은 극값을 필요한 게 아니고 증가, 감소하는 형태만 필요하면 돼. 그래서 어디까지는 증가고 어디까지는 감소하고 그런 증가, 감소하는 형태들만 맞춰준다. 됐죠? 이거는 봐. 요걸 잘해야 돼. 도함수를 이렇게 해가 인수분해까지 다 해놔놓고 그래프 그리라 하면 그래프를 잘 못 그린 사람들. 그건 아예 도함수 보는 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도함수는 뭐만 보는 거라 했나, 도함수는? 이 도함수는 뭐만 보는 거야? 부호 말고는 딴 거는 볼 게 없어. 부호만 보는 거야. 부호. 양이다, 음이다. 그 부호 보려고 도함수를 하는 거야. 부호를 보려니까 당연히 곱으로 나타내야 전체의 부호를 판단하기가 쉽지, 그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은 크거나 같지, 항상. 부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건 있든 없든 부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요 놈만 부호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3보다 크면 양수, 3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3을 기준으로 딱 볼 때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3까지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을 지나면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냐면 F3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F3이다. 그럼 최소값을 보자. 3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27 곱하기 4 더하기 A 빼기, 요게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0보다 크게 된다, 이런 뜻이죠.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0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A 범위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정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써요. 안 쓰이는데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요까지를 적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감소하다가 0에서는 잠시 요렇게 되다가 3에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요게 바로 0이라는 뜻이에요. 0에서 잠시 요렇게 되고 3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요런 그냥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 푸는 데서는 요거는 별 쓸데가 없지, 그지? 그냥 감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때 최소가 됐다. 그래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라. 89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우변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했지. 항상 우변은 부등식이든 방정식 기본이 0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a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둬.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식을 fx다라고 하고 이거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4x의 3성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 다음 12x 마이너스 8. 그럼 또 4를 묶어내자. 인수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2쯤 집어넣어볼까? 0 되는 거 찾아야 돼.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6 마이너스 2 하면 14, 14 떨어지네, 그지? 자, 2를 넣어서 0이 됐어. 그러면 x 빼기 조립제법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x.
이거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이 부호는 이 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 이 부호가 항상 양수다. 이게 보여줘야 돼. 이거 안 되면 이렇게 되면 못 풀어져. 자, 이 식은 봐. 이거 판별식 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지. 판별식 음수야. 그러면 요 값은 x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리자. 그래서 x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y 값은 다 양수가 된다. 이거는 무조건 양수만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양수는 곱해져 있어봤자 없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이 부호는 요놈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감소, 2보다 크면 증가. 이게 바로 이거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2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를 지나면서 증가한다.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성립합니다. 여기다 2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A는 뭐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냐. 그래서 그 최소값 찾아. 그 다음 590.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라. 이것도 요식의 최소값이 0보다 요것만 되면 되네. 그지? 요식의 최소값이 0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조식을 fx라고 두면 미분하면 4x 3성 더하기 4a 3성. 자, 4를 묶어주면 x 3성 더하기 a 3성. 그럼 4에다가 x 더하기 a,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이것도 봐. 이 식을 못 풀어서 자꾸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식은. 자, 요 식 다시 한번 더 적을게. 이 식은 외우고 있어. 이거는. 자, a 3성 더하기 b 3성 이수분해 하면 a 더하기 b에 a제곱 ab b제곱 a 3성 마이너스 b 3성은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은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언제 0이 되느냐면 두 수가 둘 다 0이 될 때. 언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느냐면 a도 b도 둘 다 0이 될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야. 요식을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빨리 요식이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그러면 누가 부호를 결정하느냐 하면 인마가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인마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일 때 그 값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A일 때. 그리고 요게 또 최소라는 것도 알겠지. 요게 제일 작을 때잖아. 이게 fx예요. fx는 x가 마이너스 a가 될 때 최소가 되더라. 그러면 f-a가 바로 최소 값이 되겠지. f-a가.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는 거야. a 4성 마이너스 4a 4성 플러스 3 요것만 요식이 만족된다.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3a 4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네. a 4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제곱 더하기 1이니까. 해서 a 제곱 마이너스 1 요것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서 a는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면 된다. 뺏기려고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이게 왜 날라가죠? 그럼 3을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1, 3 이렇게 되니까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0 되는 게 두 개 나왔네. 3차식인데. 그러면 그 3차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0이 1이고 요게 3이에요. 자, 어디서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보라 했어요. 0보다 큰 데서만.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0보다 큰 데서만 보면 요렇게 되는 이것 중에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지. 그럼 최소값 찾아야 돼. 이 중에 최소값. 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느냐면 0보다 크지니까 크니까 요건 안 들어가, 그지? 그러면 누구를 비교해야 돼?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잘 봐라, 이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그럼 일단 값을 구해보자. 0을 집어넣어 보면 k지. 요거는 k야, 요 값은. 그 다음 3을 여기 집어넣어봐. 자, 3을 집어넣어 보면 27 마이너스 9, 6, 54 플러스 27 플러스 k. 이렇게. 요것도 k. 요 k는 쓰면 돼, 안 돼? 안 돼. k보다 그럼 조금 큰 수부터 쭉 가서 다시 k까지 됐다가 다시 쭉 커지는 거야, 값이. 그래서 최소 값이 k가 되겠지. k가 0보다 커버립니다.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0보다 큰 거죠. 자, 요 문제 풀이는 끝났다. 자, 끝나고 이제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있는 요 그림에서 봐. 요 빨간 부분만 그릴게. 빨간 부분만 요렇게 그렸더니 요렇게 되는 거죠. 요 문제 풀이는 끝났다. 끝나고 지금 따지는 거 연습한다. 요거는 구했더니 3이었어, 3. 근데 요거는 구했더니 4야.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돼? 없다 해야 돼, 그지? 3이 최소값이 아니지. 3은 그 값이 없잖아, 지금.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이때는 없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요쪽 부분이 요렇게 됐어. 요거는 3이야. 요거는 2가 됐어, 2. 그럼 이때는 최소값을 구하라면 2가 최소값이 돼. 이해됐지? 요럴 때 최소값이 없다라는 거. 연하 이해됐나? 안 됐네? 그다음 조금 전에는 0보다 클 때 했다, 그지? 0보다 클 때. 이제는 요 범위야, 또 범위가. 요 범위 안에서 정리하면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요 식이 요렇게 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 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해서 역시 이 식을 fx라고 두면 f'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그럼 6을 묶어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1, 2, 1,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됐네. 자,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요때 극값을 갖는 x값이 2분의 1이고 요 극값을 갖는 x값이 1이 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2분의 2가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2는 요쪽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요거부터 쭉 가서 2까지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마찬가지로 최소값만 찾아서 그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요게 좀 밑에 있으니까 작지 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다, 그제? 누가? 요놈하고 또 요놈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최소값을.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놈이 최소가 된다. 이거 절대 안 돼. 이게 더 밑에 있어. 자기가 밑에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 그제?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까지 중에 다시 증가하는 요까지 중에서 제일 밑으로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작은 값이다. 최대도 뭔데, 최대도. 누가 더 위에 있다가 아니고 요거를 요 값을 알아봐야 돼, 그제? 알아서 그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더라. 요 개념으로 확실히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요거 두 개의 값을 알아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요 식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k. 돼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을 알아보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해서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우리가 더 작은 수 찾잖아. 작은 수. 작은 수는 마이너스 k 똑같은 수에다가 5를 빼는 이게 더 작지. 이것만 0보다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 실수 k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5가 됐다. 지금 이 도함수 활용 부분은 뭐만 잘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그래프만 확실히 그래서 그래프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593. 자, x가 0부터 3일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돼.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럼 이것도 이게 성립한다가 아니지. 항상 우변을 뭐 알아 있노? 항상 0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거를 풀어주는 거야. 해서 이 식을 hx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를 해줍니다. 이게 이거보다 크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빼서 항상 우변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hx는 자, f에서 g를 뺏는 거니까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또 요 그래프거든요. 15x의 제곱 30x 15x를 묶어주면 x 빼기 요것도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게 0일 때 요게 2일 때 0부터 3까지만 보면 돼. 그지? 0일 때는 요 극대값 3일 때는 요 값이 어딘가 있겠네. 요것만 보시오. 자, 거기서 0보다 크다를 봐야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요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요 h2의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8, 5, 40 2 집어넣으면 9, 15 곱하기 9 더하기 a 빼기 3 이것만 요렇게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치? 다음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는 거다. 이게 또 우변을 0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항하자. 그럼 6x 4승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2 이것이 양의 실수 0보다 큰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럼 이것도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겠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요. 해서 역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면 24x의 3승 마이너스 24x의 제곱 24x의 제곱을 묶어주면 x 빼기 1 이렇게 돼. 자, 요건 아까 이야기했지. 제곱돼 있으니까 부호하고 아무 영향이 없지. 그래서 이 전체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1일 때 이렇게 돼.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감소하고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증가하네.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겠네. 그지?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 0보다 큰 데만 보기 때문에 요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바로 요 값이네요. 그래서 이제 F1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F1은 요 식에다가 1 넣은 거지. 1 넣어봐. 6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0이 되버려. 제일 작은데 이게 0이야. 이게. 그럼 나머지 값들은 그보다 더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가 씁니다.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우변이 0 아니네. 그래서 우변을 정리해야 되겠지. x의 n 플러스 1 이 항에서 n 플러스 1 x 플러스 n 요게 0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fx라고 두고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또 그래프 그려야 돼요.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1을 묶어주니까 x의 n 마이너스 1. 근데 x는 우리가 지금 1보다 큰 것만 따지지. 1보다 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요 x가 1보다 크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네. 이것도 자연수 더하기 1이니까 양수네. 이 전체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fx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다는 뜻이네. 그지? 이 fx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라 했냐면 우리가 1보다 큰 쪽만 보라 했기 때문에 1일 때 요 값보다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그럼 이때 제일 작은 f1을 알아봐. f1을 알아보면 f1은 여기 1 넣는 거다. 그지? 자, 1 넣어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n 해서 요게 0이 돼. f1이 0이야. f1이. 요게 1,0이야. 그럼 요게 0이니까 그보다 조금 큰 값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 fx는 0보다 크게 된다. 제일 작은 값이 0인데 그 0은 치면 안 되잖아요. 1보다 큰 데서 보라 했기 때문에. x 1보다 큰 쪽에서 보라 했으니까. 그래? 1일 때는 0이지만 1보다 크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요게 씁니다. 자, 속도라는 것은 뭘 속도라고 하느냐 하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이 변화율을, 특히 요 변화율을 속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치도 있고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특히 속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위치가 있어, 위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시간만 딱 결정해주면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t가 3일 때 점피의 속도가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 즉 미분하는 거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걸 속도라 해요. 그럼 이 속도가 3t 제곱 더하기 2at 마이너스 2다. 요게 속도야. 속도가 3t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2. 요게 속도다. 속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t 대신에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구하려면 속도식에다가 t 대신에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속도다 이 말이에요. 됐지? t가 3일 때 이 속도는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예요. 3 집어넣으면 9, 3, 27 더하기 6a 마이너스 이게 3일 때의 속도가 되고 그 속도가 13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도가 13이었다. 자, 요 식에서 a를 구하시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거일 때, 속도가 5인 순간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또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 말이에요. 즉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를 우리는 가속도다 이렇게. 자, 다시 위치를 한번 미분해 주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번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먼저 속도식부터 구해놓자. 속도식은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이 되고 다시 가속도를 구하면 12t 마이너스 6. 자, 여기까지는 그냥 미분한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이 가속도식이 필요해. 가속도식이.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속도식이 필요해. 거기다가 시각 t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속도고 가속도고 이 말이야. 됐지, 거기까지. 자,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가속도야.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이 식에서 구해야 돼. 그럼 이 식에 이제 t 대신에 뭘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지? t 대신에 뭘 집어넣는가? 그거를 앞에 조건이 있어. 속도가 5인 순간 이 말이야, 그지? 속도가 5가 되는 순간. 속도가 5가 되는 순간은 이게 5가 되는 t를 구하란 말이야. 속도가 5가 되는 순간 하면 요 값이 5가 되는 t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요렇게 되면 t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시간이니까 2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속도가 5인 순간은 t가 2라는 말이지.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그 요식에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24 빼기 6 하면 18 요게 가속도가 돼.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역시 위치가 나와 있네. 시간만 알면 내가 수직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시간만 알면. 점 P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 가속도를 구하랬지.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가속도야. 가속도인데 어떤 가속도냐면 P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 때를 알아야 돼. 그 때만 구해서 시간만 구해서 가속도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답이잖아. 그러면 속도식부터 구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 가속도식을 구하면 6t 마이너스 6. 자,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뭘 집어넣나 이제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때를 의미하죠. 요 때, 그지? 점 P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은 요 위치가 뭐라는 뜻이야? 이게 0이 되는 게 원점이잖아. 위치가 0이 되는 게 원점이야. 그래서 t 제곱을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t를 구했더니 t는 3이 됩니다. 그 3을 요 t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답이에요. 네, 599.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거야.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거더라.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Q 사이의 거리는. 자, 지금 찾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봐, 이제 수직선이 요렇게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났을 적에 P는 요렇게 변하고 Q는 요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점 P가 어딘가는 있을 거고 점 Q도 어딘지는 있을 거예요. 그지? 이때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구하라니까 그걸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P하고 P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 그럼 위치는 이 식과 이 식에 T 대신에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지. 그 위치를 구하면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구해질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항상 어떨 때 거기서 시간을 얻어내는 거예요. 시간을.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 T는 어떤 T냐면
속도가 같아질 때의 t를 찾는 거예요. 그럼 속도는 요거 미분한 거잖아.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0 요게 속도고 요쪽 속도는 9t 요게 속도네. 요것이 같게 되는 t만 찾아버리면 되겠네. 자, 정리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 1, 3 3, 4, 12 9하고 4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t는 3이 됩니다. 3이 되었을 적에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3이 되었을 적에 두 점의 속도가 같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3이 될 때 두 점의 속도가 같다 이 말이야. 아, 속도가 똑같네. 그 순간이 3이야. 그럼 3일 때 이제 이 두 점 PQ의 위치만 찾아내면 되잖아. P는 어디냐면 3일 때 3 집어넣으면 P는 27 더하기 4, 2, 8 마이너스 36 더하기 1. 그럼 요게 35, 36, 0이네, 그지? 자, P 요거는 어디 있냐? 원점에 있는 거야, 원점. 그 다음 Q는 어디 있냐면 3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81. 뭐 잘못됐나? P가 18이가 3을 넣었다. 9, 여기 18. 이거 36 넣었네. 그럼 여기 40, 55, 56이니까 20이 되네, 그지? P가 20이 돼. P는 20이라는 요 위치에 오게 돼. 그래. 30, 45, 46, 12가. 여기 10이라는 위치에 오게 돼. 그 다음 Q는 여기 3을 넣으면 3, 3, 9, 9, 81, 2분의 81 빼기 6, 6은 2분의 12. 그럼 2분의 69가 되네. 2분의 69. 그럼 2분의, 요거는 2분의 69네. 2분의 69. 그럼 이제 둘 사이 거리니까 2분의 69에서 10을 빼면 되네. 2분의 20을 빼면 되네. 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그게 거리니까. 그래서 2분의 49가 되고요. 자, 599번 다시 한번 정리하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어서 그 위치가 요렇게 됐고 하나는 요렇게 됐다. 그지? 위치가 두 점 사이에 거리는 했기 때문에 위치만 알아내면 되네. 위치만.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속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속도식을 구해서 같아지는 t를 구했더니 그 t가 3이었잖아. 3. 그 3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위치를 구한 거예요. 그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됐죠? 자, 60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P는 요렇고 Q는 요렇게 되어 있어. 두 점 PQ의 속도를 순서대로 적으라 했다. 속도가 필요하네. 그럼 속도는 2t-4가 되고 Q는 2가 되네. 요게 속도야. 그 속도를 이제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네. 항상 속도는 시간만 알면 된다는 시간. 그 시간을 주는 조건이 두 점 PQ가 두 번째로 만날 때 요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되는 시간만 찾아버리면 돼. 두 점 PQ가 두 점에서 두 번째로 만날 때. 그럼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만난다는 거는 위치가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위치가. 만난다 이 말은 위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같다. 그러면 그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두 점 PQ의 위치를 보자. P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되고 Q는 2T가 되네.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같다 이 말. 위치가 같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만난다 이 말. 그래서 그 t를 이렇게 구하자. 6t 플러스 5가 0이 되면 1로 이렇게 해서 t는 1 또는 5가 돼. 자, 1일 때도 위치가 같고 5일 때도 위치가 같대. 그런데 문제는 뭐고? 두 번째로 만날 때, 두 번째로 만날 때. 그 두 번째로 만나는 건 t가 5일 때네. 그래서 t가 5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4니까 요거는 6. 그 다음 요거는 2. 속도를 순서대로 적으라. (601) 601은 속력이야. 속력. 속도가 아니지. 속력이야. 자, 속력은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다 이렇게.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다. 자, 예를 들어 속도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V야. 속도가. 그럼 속력은 뭐냐면 요거는 그대로 7인데 요 속력은 V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력은. 속력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돼. 크기니까 무조건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해줘요. 속력을 물을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꼭지점으로 고칠게. 그래서 요 속도식이 이렇게 돼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록한 요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자, 시간은 양수에서만 출발하면 되니까 요렇게 요게 속도가 변해가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속도지 속도. 그래서 속도가 몽땅 뭐야? 음수잖아. 속도가 몽땅 음수네. 그럼 이거를 속력 그래프로 그리려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속력 그래프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이던 것은 1로, 마이너스 2던 것은 플러스 2로, 마이너스 3이던 것은 플러스 3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무조건 X축의 대칭이 아니고 X축 아랫부분만 X축에 대해 대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력식이, 속도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 속도가. 이렇게 나오면 속력은 구하라 하면 속력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는 가만히 두고 아래쪽만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이랬지. X축 위는 가만히 두고 X축 아랫부분만 X축에 대해서, T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속력이지, 속력. 요게 지금 1이잖아, 1. 자, 우리는 시간을 어디서 보라 했냐면 1부터 6 사이에서 이 말이야. 1부터 6. 그럼 1부터 6은 요게 1이고 6은 그럼 이쪽에 있겠지. 요게 극소네, 극소. 6까지는 요렇게 되네, 요렇게. 그럼 속력이 가장 클 때는 얼마일 때? 6일 때, 6일 때. 그 6일 때는 6일 때 요 속도를 구해서 그 속도의 구만 고쳐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6을 넣는 거야, 6을. 자, 6을 넣어봐. 6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6의 3승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12. 요게 음수란 말이에요, 현재.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부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게 속력이 된다. 만약에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뭐라 쓰면 돼? 속도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마이너스보다 다 작은 값들이잖아. 그죠? 밑에 있으니까. 구분하지? 속도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대로 그 값을 보는 거고, 속력은 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절대값을 취해서 양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값을 취해서 양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속력이 된다. 이 말이야. 속도의 크기 이 말이야. 자, 602.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식이 또 나와 있네. 자, 위치식이 이렇게 주면 여기다가 t 대신에 시각만 대입하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전피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떨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여기서 시각을 찾고 뭘 구하라 했냐면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속도식에다가 이제 시간만 대입해보면 끝이네. 그럼 위치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되고, 다시 가속도는 2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식에다가 이제 t 대신에 대입만 해버리면 그게 답이 되겠지. 그럼 그 시각을 구해야 돼, 시각을. 그 시각이 어떨 때라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럼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게 이제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요 수직선 위에서 내가 움직인다. 자, 어디서 출발을 하겠지? 지금은 원점 출발했다, 그지? 원점 출발했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틀어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까지 갔어. 그러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는 운동을 했다 치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어디야? 바로 이 점이잖아, 이 점. 바로 이 점이네, 이 점, 그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잖아. 그럼 이렇게 갈 때하고 이렇게 갈 때 차이점 뭐고?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 그지? 그럼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속도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 했고, 이렇게 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일 때라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될 때가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요게 속도식이잖아. 요 인수분해 보면 2, 3은 6 요렇게 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2하고 3에서 요게 속도 그래프야. 양에서 음으로 요때 바뀌었지. 양에서 음으로. 양으로 가다가 2초가 되면 양으로 가다가 2초가 될 때 음으로 싹 트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2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3초가 될 때 음의 방향에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했다. 처음으로 바꾸는 거는 그럼 2초 때는 2초. 아, 요 t가 바로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만 가속도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성민이 이제 왜 자꾸 자는데? 성민이 왜 자꾸 자는데? 자, 603.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P, XQ라 했네. 아,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은 했다. 서로 반대. 자, 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오는 그 시각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양이 되고 이게 음이 된다 이 말이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두 사람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 이해되지? 한 사람이 양이면 한 사람은 음이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은 이렇게 오고 한 사람은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 시각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속도가 뭔데? 2t-3 요게 속도고 2t-8 요게 속도잖아. 이 속도는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는 말은 곱하면 음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t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요 시각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